한국 정부가 결국 일본의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일본에도 넘은 도발 때문에 정세가 시끄러운 가운데 한국 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기밀 문서를 폭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과정에서 일본이 생산한 외교문서 6만 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해설한 한일회담 일본 외교문서 상세 목록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한일회담은 1951년 10월 20일 시작해 1965년 6월 22일 마무리됐으며 주제는 기본관계, 청구권, 어원문화재 등이었습니다. 총 5권짜리 자료집 중 1권은 예비회담부터 제3차 회담까지 다뤘고 이권에는 제4차 회담 예비교섭과 북송, 억류자 상호 석방 관련 문서 목록을 담았습니다. 3권은 제4차와 5차 회담과 정치회담, 4권은 제6차 회담, 5권은 마지막인 제7차 회담 문서 목록을 각각 수록했습니다. 한일회담 외교문서가 처음 공개된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0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문서 공개 요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제소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은 해결됐다는 판결을 내리자 청구권 협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한국 정부는 2005년 3만 5천 장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상세 목록집은 이후 소송을 통해 추가로 공개된 일본 외교문서 9만 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서별로 명칭, 파일 번호, 작성 시점, 작성처, 비밀 등급, 문서 종류, 주제어와 간단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문서 전부를 공개한 한국 정부와 달리 일본 정부는 국익과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문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도 공개된 문서에도 조선인 징용자의 개인 청구권에 관한 일본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청구권은 소멸시키지 않으면서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해야 한다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며 한일회담 기록에는 일본의 모순된 논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08년 한국 외교문서를 정리한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에 이어 지난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첫 대일 배상 요구인 대일 배상 요구 조서를 소개한 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상세 목록집은 한일회담 연구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내각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한국 정부가 해당 문서를 공개한다는 건 일본을 더 이상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일본 현지에서도 해당 문서가 공개되면 일본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자위대를 군으로 하여 다케시마를 군사력으로 되찾지 않는 한 탈환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일본 국민은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정부도 빨리 움직여야 하지 않나요? 유감만 표하지 말고 좀 움직여주세요. 탈환 기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미반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화가 나지만 일본 국민에게 군사 충돌을 하면서까지 다케시마 탈환을 바라는지 그 각오를 가진 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나에게 그럴 각오가 있냐고 묻는다면 역시 겁이 나고 지금 일본 사람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적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 곧 새 대통령 밑에서 다시 재구성할 거니까 한국 외무장관도 그냥 흘려듣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일본도 그런 것은 알고 있고 서로의 의욕이 없음을 느낍니다. 최근 조사에서 미미야나마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응 요구는 점점 더 소용이 없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를 노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무력이 확실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무력을 사용하면 우리 측 피해도 감수할 수 있는지다. 확실히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국 수호도 못하며 무력까지 사용했음에도 탈환에 실패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 애초에 무력을 사용하는 순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승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패전 시의 배상금도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찬성.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다는 것, 지금처럼 계속 같은 대응만으로도 좋다고 생각해요.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정도라면 적당한 관리로도 충분할 터.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외상이 나가고 마지막에 총리가 나가는 법이죠. 왜 외상이 전화를 받았을까요?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지. 가끔은 대화가 아닌 힘이 필요할 때가 있죠. 대화가 불가하다면 힘의 차이를 보여 빨리 마무리를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조약이나 합의를 지킬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본에 한층 더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고 있다. 보통 국교의 근간인 조약이나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신용을 담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조약이나 합의를 해도 그때의 반일 감정에 맡기고 해석을 왜곡해 클레임을 걸어온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제대로 된 훈육 없이 키우면 나중에는 버릇을 고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미래에 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전에 그 버릇을 고칠 필요가 있어. 만약 한국이 진심으로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전후 처리는 시키는 대로 돈을 내고 사죄해온 일본이다. 이제 됐지 하고 일본 국민은 생각하며 더 이상 양보를 하고 싶지 않아. 그게 현재 일본 국민들의 감정이고 그것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말하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일본이 어느 타이밍에 반격에 나서느냐 뿐이겠죠. 외상이 마음대로 제재라든지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기시다 정권 자체가 더 이상 강한 제재는 부과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자 하는 것 같네요. 다카이치 씨에게 총리와 외상을 겸임해주면 산뜻한 대응을 해줄 것 같은데 새 대통령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을 텐데 신 대통령에게 기시다 총리가 같은 말을 하고 대응이 심하면 지금까지의 무시를 포함해 과감히 제재를 속행하고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되면 금융 및 그 외의 제재를 발동해야 한다. 미지근하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잃어 참의원 선거에 영향이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요구해도 일본 측이 납득할 만한 대응은 없다. 대응 기한을 정해 대응하지 못할 경우는 보복을 하겠다는 뜻을 전하기 바란다. 대체 일본은 저쪽이 어느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둘 생각인 겁니까? 이미 일본은 자국 영토의 다케시마를 점령당하고도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지요. 전화회담에서 강력히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응은 하지 마시게. 국제조약 위반이므로 어떠한 페널티를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교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이제 일본 국민 대부분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전혀 원치 않으며 단교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중한파 임회상으론 해결 불가능, 그들은 그저 한국에 왔어요라고 말하고 싶을 뿐이며 현 대표에게는 해결 의사도 시간도 없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어떠한 제재를 가해 새 대통령과의 흥정을 대비해 서랍을 채울 자료들을 가득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해. 지금 현상에서 연장선을 그어봤자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 그냥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고 있는 건가. 미국이 시켰다고 가볍게 움직여도 될 안건도 아니다. 그냥 알리바이 조작이라면 좋겠는데 이 건에 한정하지 않고 앞으로 한국 측의 괴롭힘에는 이제 기한을 정하여 제재 등의 수단을 취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일회담 목록집 출간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